경쟁을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정리해 볼 건데, 일단 이 글은 정말 간단하고 딱 3개의 주장으로 나와 있어서 이렇게 한 페이지에 다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글쓴이의 주장부터 제일 큰 주장, 이 글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장을 살펴보면, 경쟁은 좋은 거다. 우리가 해야 된다. 경쟁을 통해서 얻는 것도 많다. 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자, 첫 번째 여기가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서론을 살펴보면 경쟁은 발전을 이끄는 힘이다 라고 해서 이 뒤에 나오는 뒷받침 문장들이 다 예시의 성격을 띠고 있는 문장들입니다. 첫 번째 예시, 두 번째 예시, 세 번째 예시일 텐데, 첫 번째 예시는 히딩크 감독 이야기가 나오면서 포지션 경쟁을 통해서 실력 향상, 선수들의 실력 향상 이뤘고 우리는 월드컵 4강에 가는 좋은 결과를 이뤄냈다 라는 걸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첫 원정 16강, 이 또한 선수들의 포지션 경쟁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아사다마와의 경쟁을 통해서 김연아 선수가 실력 향상을 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얘 또한 경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두 경쟁을 통해서 발전한 결과 예시들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서론의 이야기는 발전을 이끄는 힘이자 원동력인 경쟁, 그러니까 발전을, 우리는 경쟁을 통해서 발전한다, 그래서 경쟁은 해야 한다 라고 결론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세 분의 학자를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요한 하이징어, 두 번째는 토머스 홉스, 세 번째는 애덤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들을 살펴볼 건데,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경쟁이란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다, 따라서 피할 수 없다, 불가피하다 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자, 첫 번째 나오는 사람 요한 하이징어와 함께 살펴보면, 첫 번째 예시이고 3문단에서 다루고 있으며 호모 루덴스 이야기를 합니다. 호모 루덴스, 그러니까 노래하는 인간의 특성과 경쟁의 밀접성을 주장하는데, 자, 우리가 놀이를 하면은 이게 경쟁과 관련이 있다고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기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 놀이를 하면서도 우리는 승리를 추구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 근데 그거 하잖아요. 밥 먹고 그 후식에 나온 비닐봉지 가위바위보에서 버리기, 이런 것도 자기가 이기기 위해서 놀이가 하는 거죠. 그런 거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따라서 호모 로덴스는 경쟁이가 인간의 본성이다, 불가피하다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톰업스 홉스 살펴본 건데, 이 홉스라는 사람은 우리가 계속 생활과의 윤리, 그 다음에 정치화법에서 다뤘던 사람이죠. 만만투. 그 사람이고, 경쟁심을 가져야만 인간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투쟁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경쟁심이 없다면은 우리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을 거고 절대 발전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경쟁은 우리 삶에서 절대 떼어낼 수 없는 불가피한 것이며, 우리는 이에 긍정적인 힘, 그러니까 우리가 발전하고 새로운 것을 얻게 하는 그런 힘을 배우고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애덤 스미스, 보이지 않는 손 이거를 말했던 사람이죠. 경제학자고, 자, 이 사람은 5, 6, 7문단으로 가장 큰, 뭐라 해야 되지? 지분이 제일 많은 사람? 대주주? 이런 느낌인데, 이 글에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제성장,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가지고 막 5문단에서 이야기를 해와요. 응? 자,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자본주의 국가이고, 우리나라도 50년대 이후 지금까지의 경제성장을 일구기까지 경쟁을 통해서 경쟁 논리를 바탕으로 이렇게 성장하였다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애덤 스미스가 인간의 이기심의 자유로운 발동은 개인의 이득뿐 아니라 사회적 이익 진보의 공헌함이라고 해서
이 공헌은 즉 경제 발전이겠죠. 경제를 발전시켰다. 자본주의. 이런 걸 얘기합니다. 얘는 밑밥가이죠.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여기도 예시가 나타난 건데 이 애덤 스미스 이 문장에서는 5문단, 7문단은 상술 이거는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얘는 완전한 예시고 예시죠. 물론 50년대 뭐 경제 성장 이런 걸 다뤄주기 때문에. 근데 애덤 스미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더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사용한 문장이기 때문에 상술이라고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이 자본주의의 경제 성장을 읽어낸 것도 경쟁을 바탕으로 한 거다. 따라서 경쟁을 바탕으로 한 긍정적 결과에 대해 포커스를 맞추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벌써 마지막 결론이에요. 경쟁은 함께 추구하는 것이다. 경쟁, 함께 추구하는 것. 여기서는 대조와 상술이 일어나는데 일단 대조 먼저 살펴보면 어떤 게 나타나면 이 글에서는 경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경쟁에 찬성하고 있죠. 근데 경쟁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처음으로 마지막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 대조시킴으로써 자기의 그 주장을 좀 더 어필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겠죠. 먼저 두 가지 주장이 나옵니다. 경쟁은 서로를 적대시하게 만들어 인간관계를 해쳐. 생각해봅시다. 우리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경쟁에서 이기려면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야 해요. 밟고 올라가야 한다는 것은 이 인간관계가 틀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얘는 반대하는 입장에서 본 거고, 그렇다면 찬성은 어떻게 볼까? 얘는 참 됐다. 찬성은 어떻게 보는 건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진정한 의미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 협력은 필수다. 뭐 인간관계가 해치냐? 절대 해치지 않는다. 오히려 협력을 하는데 뭐 인간관계가 해치냐라고 해서 아니야 이러면서 얘기해 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또다시 반대 입장에서 내밉니다. 그럼 이거는 강자의 이익만을 대표하는 거잖아. 이기는 사람이 뭐 다 가지고 가는 건데? 라고 해서 강자의 이익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선 또 찬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각자의 의욕과 노력을 한층 더 이끌어내. 그럼 결국에 우리는 이걸 통해서 또 발전하게 되겠지. 긍정적 상호작용이라고 우리 모두의 모두의 발전이라는 거죠. 강제의 이익만이 아닌 모두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결론적으로 경쟁은 해야 돼. 불가피해. 따라서 여기서 이 글쓴이가 최종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우리가 살아가는 한 경쟁은 피할 수 없대요. 그리고 공정한 경쟁의 방법을 고민해봐야 합니다. 부정, 비리 이런 게 경쟁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하게 해서 우리 모두가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걸 찾아봐야 한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겠죠. 그래서 결론의 중심 내용은 진정한 경쟁의 의미와 공정한 경쟁의 필요성 이라고 해서 딱 주장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경쟁까지 정리를 해봤고 경쟁이 빨리 끝났죠. 교과서 내용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학습 활동도 별 내용 없어요. 정리하는 거 가서. 그죠? 경쟁까지 들었고 이제 우리 시험 범위가 진짜로 끝났는데 혹시나 모르는 거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톡해도 좋고 문자해도 좋고 직접 찾아와서 물어봐도 좋고. 그리고 그 타량 들은 친구들 중에서 그 두찬이하고 하원이 마지막 갈등을 많이 질문을 해주는데 거기에 막 엄청난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궁금한 친구들이 있으면은 와서 물어봐 주세요. 제가 요 부분 말하는 거예요. 요 부분.
선생님께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여쭤봐서 제 공직을 띄우던지 할게요. 왜냐면 이제 진짜 시험도 며칠 안 남았는데 우리 셋째 날 보는 독서 시험 그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해 왔으니까 잘 볼 수 있을 겁니다. 파이팅!